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 163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 본디 군주국가에서 임금이 즉위하면 그 임금의 치세를 나타내기 위해 붙이던 칭호를 말한다. 연호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주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때를 원년, 원년 스타트라는 소리입니다.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으로 하여 치세의 해를 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은 서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AD 뭐지? 애프터 뭔데? D가 모르겠어. 어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 연호를 쓰는 데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해를 셈하였다, 계산했다. 이런 전통은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동중서라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건원 1년, 건원 2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건원 1년이면은 한나라가 200 몇 년이니까 서기로는 서기 연도로 가고 이 건원 1년 쓰면 이때부터 1년이다. 한무제가 이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세상이 확 바뀌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단 쓰면 국가의 질서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세상이야.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세상을 통일했다 하면은 동헌 1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허니쌤 1년 뭐 이런 식으로 내년도 2022년 되면 허니쌤 2년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죠? 연호의 제정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호의 제정은 역으로 거꾸로 새로운 국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동일한 왕, 같은 왕의 치세, 다스림, 치세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중에도 반란을 진압했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혁신을 꾀했다든가 혁신을 이제 꾀하다라는 말은 시작했다. 연구했다. 등가 하면 연호가 새롭게 제정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연호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국면 전환을 도모했습니다. 국면의 전환, 상황의 변화를 도모했다. 대책을 세우다, 방법을 바꿨다 이런 소리입니다. 분위기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위기 전환할 때 여러분들 청소 이를테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시원하게 깎는다든가 아니면 옷을 싹 깔끔하게 입는다든가 그렇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호 사용은 양상은 연호 사용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연호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을 셈하는 근거가 중국 황제의 치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왕의 치세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자주성 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고려시대 태조와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 고려시대가 조금 더 자율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후손이었으니까. 여긴 고구려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졌었죠. 삼족오라든가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도 태왕 이런 식으로 했었죠. 특히 고려시대 중엽 서경천도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운동을 펼쳤던 묘청은
우리의 왕이, 즉 고려의 왕이 중국 황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치세를 이루는 왕임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명이죠.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묘청의 난이 김부식 등에 의해 진압되고 개경파 김부식이죠. 서경파 묘청이고 진압되고 그 이후 고려가 원나라 몽골의 침략으로 거의 황제가 원나라의 황제가 고려의 왕의 장인어른 원나라 공주를 많이 보냈잖아요. 속국이 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래요. 조선시대를 통틀어 일상에서는 이민년, 갑자년처럼 간지, 60간지라고 하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셈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장구한 오랜 시간을 적는 역사서라면 사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서기 1960년, 1510년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던 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간지되는 해는 60년마다 반복돼. 갑자년이 60년 후에 또 나타나.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어떤 해인지 헷갈리는 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유구한 장구한 시간을 걷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왕의 치세 횟수를 적고, 그래서 이제 세종 5년 이런 식으로 적고, 그게 중국 황제의 연호에 따른 횟수를 적어서 여기 무슨 중국 황제 땡땡 7년 하면은 이게 이제 서기 몇 년인지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보시면 화제는 연호가 되겠고, 1문단에서 총 이게 3개의 문단이니까 1문단에서는 연호란 뭐냐 개념과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2문단에서는 연호를 만드는 것의 의미가 뭐냐 했고, 3문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8번 보시면 기억. 우리나라 연호 사용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연호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국 연호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거는 3문단에서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니까 맞죠? 태조와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3문단 확인할 수 있고요. 묘청 있죠. 중국 황제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요. 묘청은 여기 여러분 보세요.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볼게요. 묘청은 우리의 왕이 중국 황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치세를 이루는 왕을 표명하고자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주장했으니까 8번에 나와 있는 3번은 아니죠. 독자적인 연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이다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4번 보시면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사용하지 않았죠. 조선 왕조실록 같은 장구한 시간의 역사서 같은 경우는 우리 왕의 치세 횟수와 중국 황제의 연호와 함께 표기되었다. 3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63번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내일 164번 공부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